안녕하십니까. QR코드로 활용한 택배 배송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될 골드디거스의 발표자 오태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1년 약 3조 원이던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18조 원인 약 6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약 3억 개였던 택배 물동량은 2012년 약 15억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택배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B2C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물동량 역시 택배 시장 역시 3조 3천억 원의 거대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택배 시장의 성장률은 멈추었습니다. 국내 택배 영업의 택배사의 51%를 담당하고 있는 택배사 세 곳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감소를 하였고 최대 마이너스 60%를 보인 곳 역시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택배 종사자들은 택배 단가 하락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택배 단가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현재 2,500원이라는 아주 낮은 단가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택배 단가는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택배 단가 하락을 그들 스스로, 택배사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의 급성장에 따라서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지나친 단가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배비 2,500원의 구조를 보시면 본사 수익은 1%밖에 되지 않으며 택배 성장비는 8%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높은 택배 운송장 단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문제는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택배 흐름도를 보시면 집화에서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집화에서부터 집화 사업소로 넘어갈 때 운송장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운송장 안에는 보내는 사람의 고객들의 성명, 휴대폰 번호, 주소들이 적히게 되고 때로는 택배 물품명과 그 단가가 적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택배 운송장들을 몇 사람들은 택배 악용범죄를 이용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운송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용장을 가려 그 내용을 보호하거나 무인 택배 보관함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단순히 택배기사와 고객 간의 접촉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송장을 통한 택배 악용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많은 서비스들은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 해결책들은 또 다른 비용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택배업이 직면한 문제를 지속적인 수익성 부재 문제, 높은 택배 운송장 단가,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범죄 이렇게 세 개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QR코드는 현재 국내 택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2차 바코드에 표준은 PDF 자일치라는 모델입니다. 이 PDF 자일치과 QR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QR코드는 PDF 자일치에 비해서 최소 수십 배, 최대 수백 배까지의 용량이 담길 수 있습니다. 또 360도 어느 곳에서 스캔이 가능하며 그 QR코드의 일부가 오형 훼손이 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QR코드에 집중한 이유는 QR코드를 개발한 일본의 덴소 웨이부사는 QR코드를 개발했을 때 특허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추가 비용 없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화 사업소로 넘어갈 때 생성되는 운송장을 제거를 하고 암호화된 QR코드를 운송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 정보들은 택배 관련 업체와 고객들만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직접 상자 위의 모습을 보시면 기존의 운송장들은 모두 없어지고 저희가 제안하는 QR코드 운송장 하나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QR코드 운송장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스마트폰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계가 가능하면 택배기사가 기존에 강압적으로 사용했던 업무용 PDA의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스마트폰을 택배기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자신의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암호화된 QR코드를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송 목록 날에는 고객이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임시번호를 생성을 해서 고객의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번호는 고객이 택배를 수령할 시에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고객 메시지란입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하나로 집중을 시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배송 이력에는 수령자가 QR코드를 확인하게 되면 택배기사가 기존에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QR코드를 확인했을 때 스마트폰 단말기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간이 개입되기 때문에 수령자가 확인 가능해져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택배 사고에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택배기사의 개인정보를 택배기사가 직접 기록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가 소속된 회사로부터 그 어플리케이션에 전송을 하게 돼서 고객은 택배기사를 믿고 신뢰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용 어플리케이션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고객은 여러 가지 배송 업체를 직접 가능해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 각 회사 측에서 보면 고유한 택배 번호 생성을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를 수령할 때 고객들은 QR코드 리더기로 박스 위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임시번호가 사용이 돼서 본인 인증 후에 택배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저희가 수익성 창출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스마트폰과 연계가 가능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그 광고 등의 수익 창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본인 인증 후 수령이 완료되면 또 다른 팝업 광고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암호화된 QR코드 운송장을 통해서 운송장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고정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해서 택배 범죄를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던 연락 채널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익 부담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5억 건입니다. 그것을 수익 모델 CPC와 CPM으로 나눠 보았을 때 스마트폰 이용자가 현재 67%임을 감안을 하고 단 사용자의 10%가 광고를 클릭한다는 계산하에 예상 수익은 약 35억 원이 되며 같은 계산 방식으로 CPM의 모델 같은 경우 약 80억 원의 이익, 즉 도합 115억 원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운송장 비용 절감은 연간 930억 원의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통신비용 역시 택배기사의 중요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통신비용 역시 월 약 20만 원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QR코드를 활용한 택배 배송 시스템 개선 방안 중에 가장 핵심으로 쓰이는 QR코드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이 QR코드 기술은 어디냐에 쓰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QR코드는 현재 택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든디거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든디거스 팀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심사위원님. 잘 들었고요. 근데 그 여러 발표 주제가 있었을 텐데 굳이 금방 발표하신 QR코드를 활용한 택배 배송 시스템 개선 방안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QR코드 IT 쪽과 관련한 것이 저희 학업과 되게 비슷한 연관을 갖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회를 저희가 진출하고자 했을 때 참가하고자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한 것은 주변에서 누구나 다 손쉽게 볼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먼저 저희가 생각해보자는 이유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던 이 주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 QR코드가 나온 지는 수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실제 그 나오는 거에 비해서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량이 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그 이유와 또 고객들이 느끼는 일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QR코드 이용량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굉장히 낮은 것이지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QR코드가 갖는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주신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앞서 수익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6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3%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QR코드를 제시를 할 때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바로 이것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 33%의 비스마트폰 이용자로 스마트폰 이용자로 넘어온다면 이 세계적인 물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CCA가 그렇게 많은 마이너스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 왜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좀 호기심 가는 그런 주제였었는데요. 보통 여자들, 남자들 전부 다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러게 됐을 때는 QR코드
추가 비용 없이 내가 산 금액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역시 제가 차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현재